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이제 법적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을 먹고 왔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저녁을 잘 드셨는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8시가 넘어가지고 여러분 뭐 이 수업을 또 언제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항상 즐거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 주로 여러분 수업은 어디서 들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막 여기저기 바꿔가면서 이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눈치도 보이고 그러네요, 여러분. 네. 자, 우리가 저번 차시에는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즉 우리 헌법 제10조죠. 이 헌법 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다면, 자,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이번 차시부터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기본권 보장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국가 공권력이나 뭐 예를 들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기본권을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항상 거기에 따라다니는 그 기본권이 바로 이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기본권 침해에 관련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하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에 넣는 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어떤 행복주권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항상 더블로 그렇죠. 묶고 더블로 가는 게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이제 기본권이고, 왜냐하면 이기에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기본권 보장의 원리인 거죠, 여러분. 네.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렇죠, 여러분.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존엄과 가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결정권인 거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책임하에 자기 자신의 뭐죠? 삶을 결정하고 형성하는 그런 민주적 시민이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즉 헌법재판소가 보는 헌법상 우리의 헌법상 인간사항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은 결국은 뭐죠? 기본권 보장의 원리 같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떤 근본 기본성을 갖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다른 기본권은 이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반 위에서 다른 기본권들이 서 있는 거죠. 설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이 법적 성격은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 근본 기본성을 갖는 거죠. 그렇죠. 기본권 보장의 기본 원리 같은 게 이제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니까, 여러분. 앞서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근본 기본성을 법적 성격으로 이제 근본 기본성을 첫 번째로 갖는데, 결국은 이 근본 기본성이 뭐냐? 국가의 근본 질서라는 거죠, 여러분. 국가의 근본 질서, 즉 국가의 근본 질서는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그렇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그런 방향으로 국가의 근본 질서가 초석이 놓여야 된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 보장의 원리 같은, 즉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근본 질서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작용에 있어서 목적과 가치 판단의 기준,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한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모든 국가 권력을 왜 구속하죠?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다른 기본권들이 어디에 위에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이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이 기본권 중에 기본권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권은 뭘 구속하죠? 국가 권력을 구속하고, 당연히 그 기본권을 바치고 있는 기반 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 이것은 당연히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논리적인 어떤 표현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기본권 보장의 원리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당연히 그러면 인간의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하고, 그렇죠. 모든 국가 권력의 작용에 있어 가지고 그 국가 권력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못하냐를 판단하는 기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국가 작용에 있어서의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도 당연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기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국가의 근본 질서를 구성을 하고 있는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당연히 우리가 어떠한 법률을 해석할 때 법 해석의 어떤 최고 기준이 되겠죠, 여러분. 어떤 법령의 내용이나 효력을 해석하는 최고 기준은 뭐가 돼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되겠죠, 여러분.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법 해석의 최고 기준이 된다, 이런 거죠. 즉, 어떤 법령의 내용이나 효력을 해석하는 저 최고 기준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공법이라든지 어떤 사법에 모두 적용이 되고, 법령의 흠결을 보충하는 원리로서의 적용도 하고, 어떤 그 헌법적 가치가 충돌 시에 해결하는 기준도 된다. 왜요? 근본규범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우리 지금 헌법에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우리 헌법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기본 원리 중에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뭐죠? 판단할 때 당연히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당해서 어떤 헌법소원을 청구하시는 어떤 청구인도 다른 기본권들도 계속해서 침해를 당했다고 청구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같이 플러스해서 넣는 기본권이 바로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플러스해서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더블로 청구를 하는 거죠. 이것까지 판단해 달라. 이런 거죠, 여러분. 앞에 얘기했던 그런 기본권이 걸리지 않으면 제일 마지막에 보충적으로 들어가는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무조건 뭐죠? 걸리게 돼 있는 거죠. 어떤 자유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마찬가지고 또 뭐 어떤 통신의 자유라든지 사생활 비밀이라든지 종교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연결돼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 추구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묶고 더블로 가는 것도 원색적으로 이렇게 묶고 더블로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갖는 이 법적 성격이 바로 근본규범성이라는 근본규범이라는 것은 당연히 규범 중에 규범이라는 거죠. 규범의 기본 원리, 규범의 기본 원칙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근본규범성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거에 어떤 거의 태동인 거죠, 태동. 이걸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근본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법을 해석할 때도 최고의 기준이 되는 건 당연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 거죠, 여러분. 어떤 법령의 내용이나 효력을 해석할 때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당연히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냐면 인권의 다른 말은 당연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 거죠. 이 인권이 헌법에 편입되는 순간 자,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인권을 다른 말로 풀어서 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헌법의 근본 원리 같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떤 법령에 흠결이 생겨서 그렇죠. 법령에 하자가 생겼을 때 이 법령을 해석하는 방법, 보충하는 방법은 당연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지 않게 적합할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을 보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두 가지의 어떤 헌법적 가치가 충돌할 때 해결하는 기준이 뭐냐?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근본 규범성을 띠는 거죠, 여러분. 자, 근본 규범을 띈다는 것은 또 어떤 말이에요? 이 근본 규범을 바꿔버리면 당연히 뭐죠?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근본을 깨트리면 전체가 무너지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할 때 이 헌법 개정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근본규범성을 갖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근본규범성을 갖기 때문에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개정을 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벽돌과 같은 거죠.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반 구축하는 걸 부셔버리면 당연히 더 이상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헌법을 개정하는 한계로서의 작용한다.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일명 뭐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헌법 획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칼 슈미트가 얘기했던 헌법 규범 단계론에서 헌법 획, 헌법 획이 뭐죠? 헌법 개정 조항으로도 헌법 개정으로도 개정할 수 없는 그 조항이 뭐죠? 헌법 획이잖아요. 헌법 획, 그렇죠. 그 헌법 획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 슈미트가 얘기한 뭐가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겠죠.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지 공공질서, 그다음에 뭐
질서 유지를 통해서 법률로서 어떤 국민이 가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인간이 최소한의 가져야 될 그 인권,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제한을 할 수가 없겠죠. 즉 뭐죠? 모든 기본권의 뭐죠? 본질적 내용에 해당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본질적 내용이 뭐예요? 네. 모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되는 게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렇기 때문에 근본규범성을 떼는 거죠. 결국에는 헌법 개정의 한계도 되고, 그 다음에 기본권을 법률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 유지 이런 걸로, 이런 사항으로 제한을 할 때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제한할 수 없다. 즉, 모든 기본권의 일반적인 본질적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가장 첫 번째로 헌법 제10조에서 36조까지 기본권을 다루고 있는데, 물론 확인적, 선언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가장 먼저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즉,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뭐죠? 근본 규범성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근본 규범을 개정하면 그거는 더 이상 뭐죠? 헌법, 그렇죠. 근본 규범을 개정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규범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 규범성을 갖는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정이 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우리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어도 당연히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근본 규범성이 인정된다면 이 근본 규범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 규범은 끝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이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는 거죠. 즉 헌법 개정으로도 불가능하고 어떤 법률로서 그러한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일반적인 본질적 내용이 해당되기 때문에 개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물론 우리 헌법에는 명문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개정이 불가능하다. 즉 80미터가 얘기한 헌법 획기라는 것은 개정 조항으로도 개정이 불가능한 건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런 헌법 획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헌법의 파생이나 도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당연히 있는 거죠. 인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두 번째가 반전체주의성인 거죠, 여러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결국은 그런 거죠. 개개인의 어떤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거죠. 사회 공동체 어떤 단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반전체주의성 갖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전체를 부정한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죠.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당할 수 있고, 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 본질적 내용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정이 될 수 없고, 자 이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중에는 반전체주의성이 있는데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개개인이 존엄과 가치, 개개인의 어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을 받는 거지 단체의 어떤 존엄과 가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두 번째는 뭐냐면 반전체주의성을 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다는 건 반전체주의성. 즉 무슨 말이냐면 국가나 공동체가 개인을 위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각 개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 국가나 공동체는 당연히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즉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하면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물론 개인이 모여야지만 공동체가 되지만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반전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나 공동체가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아요. 국가나 공동체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개인이 모여야 공동체가 되지만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나 공동체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국가나 공동체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개인이 국가나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즉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공동체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개인을 어떤 공동체나 국가의 어떤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삼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국가나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시에는 무조건 개인의 이익을 위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왜냐하면 공동체 이익이 더 클 때는 당연히 공동체 이익을 위해야 되죠. 하지만 이 반전체주의성의 성격에 의하면 국가나 공동체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서부터 결국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물론 공동체 이익이 더 크면 공동체 이익을 더 결양을 해서 보호를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뭐죠? 출발은 어디서 해야 된다? 개인의 이익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반전체주의성이라는 건데, 자, 달리 얘기하면 결국은 그렇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은 그렇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죠. 국가작용이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게 바로 이제 어떤 반전체주의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할게요.